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입니다. 32이고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니 마음이 복잡하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카페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작년 봄이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유준을 처음 만났어요. 사실 만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모든 테이블이 다 차 있더라고요. 그때 한 남자분이 자기 맞은편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그게 유준이었죠.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키도 적당히 크고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그 작은 친절이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들 바쁘다고 각자 살기 바쁘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같은 시간대에 그 카페에서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눈인사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게 되었죠. 유주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한다고 했어요.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들어줍니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유준이 정식으로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사실 저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었어요. 첫 데이트는 한강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벚꽃이 흩날리던 그런 날이었죠. 유주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차가운 걸 못 마신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 있다가 따뜻한 라떼를 미리 주문해 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초콜릿 마카롱도 하나 사와서 테이블에 놓고 있었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참 고마웠어요. 진짜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관심을 받는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유준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집에 잘 들어갔어? 바람이 차니까 감기 조심해. 이런 간단한 메시지였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던지요. 혼자 살다 보니 아무도 제가 집에 잘 들어갔는지 밥은 먹었는지 묻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이후로 유주는 거의 매일 안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점심은 뭐 먹었어? 오늘 일은 어땠어? 날씨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런 소소한 관심들이 저에겐 큰 위로였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유준이 보낸 메시지를 보면 하루가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데이트 때는 작은 선물도 가져왔어요. 예쁜 실버 팔찌였는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골라봤어 하면서 건네주더라고요. 별로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제 취향을 생각해서 고른 티가 났어요. 은은한 디자인에 제 손목에도 잘 어울렸거든요. 그 팔찌를 차고 있으면 유준이 생각났어요. 사실 그때는 이 모든 게 정말 달콤했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억해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지난 연애가 끝난 지도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거든요.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견뎌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누군가 제 일상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함께 해주니까 참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답장을 조금 늦게 하면 왜 답장이 늦어? 무슨 일 있었어? 하면서 걱정한다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처음엔 그냥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3개월쯤 지나면서 우리 관계는 더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만나고 평일에도 시간이 되면 함께 저녁을 먹곤 했죠. 유주는 여전히 세심하고 다정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끝까지 들어주고 위로의 말도 해주고 때로는 해결책도 함께 고민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부터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면 누구랑 만나는데? 하고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관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연인이니까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대학 친구인 수연이랑 만나기로 했다고 했더니 유준이 좀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수연이가 뭐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자주 만나는데? 왜 나한테는 별로 얘기 안 해줬어?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이는 제 대학 동기이고 지금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난다고 설명했죠. 그 이후로도 제가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유주는 항상 자세한 정보를 원했어요. 어디서 만나는지, 몇 시까지 있을 건지, 누가 또 나오는지. 처음엔 그냥 대답해 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제 일상을 알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심지어는 제가 뭘 입고 갔는지까지. 그리고 만약 제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다고 하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수연이와 카페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우연히 대학 동기인 남자 후배 한 명이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어요. 그냥 간단한 안부 인사였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유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왜 그런 걸 미리 말 안 해? 그 사람이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에게 인사를 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한 건데 뭐가 문제야? 너무 예민한 것 아니야? 했더니 유준이 갑자기 풀이 죽더라고요. 아, 미안해. 그냥 내가 소중해서 그런 거야. 다른 남자들이 너한테 접근하는 게 신경 쓰여. 이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거구나 싶었어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질투하는 거라고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조심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남자친구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유준한테 말하게 되고 혹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면 바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그렇게 하면 유준이 안심하고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SNS 얘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유준은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자주 확인했어요. 제가 누구와 사진을 올렸는지,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누구를 새로 팔로우했는지까지. 그리고 만약 제가 모르는 남자가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눌렀다면 이 사람 누구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이 제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20분 넘게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부터 알았는지, 요즘도 연락하는지를 설명해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그 즈음 제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관심인가? 사랑하면 원래 이런 건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유준이 저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유주는 항상 이런 행동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어요. 내가 소중해서 그래. 사랑하니까 걱정되는 거야. 나만 이상한 건 아니잖아. 사랑하면 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너무 독립적이고 차가운 사람인 건 아닌가 하는 자책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조금 더 신중하게 잡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SNS에 뭔가를 올릴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저 자신도 잘 몰랐어요.
6개월이 넘어가면서 유준의 행동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 싶어 했고, 약속이 끝나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만약 예정보다 늦어지면 계속 전화가 와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 했고요. 어느 날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유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7시에 끝날 거라고 했는데 7시 30분이 넘어서도 연락이 없다고 걱정돼서 전화한다는 거였어요. 그때 친구들 앞에서 전화를 받기가 좀 부끄러웠어요. 마치 제가 관리받고 있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수연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나중에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지은아, 좀 이상하지 않아? 약속 시간 30분 지났다고 전화하는 게 정상이야? 그때 저는 화가 났어요. 수연한테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에. 왜 제가 친구 앞에서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왜 제가 누군가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그 이후로 유주는 더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몇 시에 나오는지, 어떤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지, 집에 도착하면 바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평소보다 늦어지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고요. 한 번은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야근을 하게 되어서 유준한테 늦을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유준이 갑자기 회사 앞에 나타난 거예요. 걱정돼서 데리러 왔어 하면서 웃고 있었지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회사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자친구가 데리러 온 상황이 어색했거든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유준한테 미리 말하고 오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그냥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회사는 제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까지 유준이 나타난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핸드폰 얘기도 해야겠네요. 어느 날 유준이 갑자기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커플이면 서로 핸드폰 정도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은 개인적인 거라서 좀 그렇다고 했더니 유준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나한테 숨길 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숨길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러고 나니 유준이 다시 밝아지면서 고마워. 이제야 진짜 커플 같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유준은 가끔 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전화는 누구와 했는지. 그리고 만약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거나 메시지가 왔다면 그게 누구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보험회사나 배달 관련 전화까지도 다 확인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점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어려워지고 유주는 항상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거든요. 심지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뭐 하고 있어? 하고 수시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때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유주는 여전히 사랑이라서 그래라고 말했지만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유준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관심 갖는 게 사랑이 아니라면 뭐겠어요.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씩 예전에 제가 그리워질 때가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던 시간들, 친구들과 별 생각 없이 수다 떨던 시간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아무 걱정 없던 그런 시간들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사랑하면 원래 이런 거라고,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하고요. 9개월째 접어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수연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약속을 잡자고 했는데 제가 유준이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라고 했더니 수연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은아, 친구 만나는데 왜 남자친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그때 저는 허락이 아니라 그냥 일정 조율이라고 설명했어요. 유준이랑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수연은 계속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결국 수연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요즘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요즘은 뭔가 항상 눈치 보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연인이 생기면 당연히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려랑 통제는 다른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배려가 아니라 그냥 보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연이 유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준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챙겨주는지 수연은 모르잖아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유준한테 수연이 한 말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준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수연이가 우리 관계를 이해 못하는 거야. 진짜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우리 얘기를 그렇게 자세히 해줘야 해? 사적인 얘긴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유주는 수연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너를 질투하는 거야. 내가 행복한 걸 못 봐서 그러는 거야. 나쁜 친구들은 좋은 관계를 방해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그냥 듣기만 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모르게 수연에 대해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같은 팀 민석 선배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지은 씨, 요즘 괜찮아?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민석 선배가 그냥 예전보다 좀 조심스러워 보여서 하더라고요. 사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유준이 가끔 점심시간에 깜짝 방문을 하거나 퇴근 시간에 데리러 오곤 했거든요. 처음엔 동료들이 남자친구가 정말 다정하다 부럽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조금씩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회사 회식이 있었는데 유준이 몇 시에 끝나는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10시쯤 끝날 것 같다고 했는데 9시 30분쯤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언제 끝나는지 묻는 거예요. 결국 회식 자리에서 나와서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민석 선배가 나중에 지은 씨, 남자친구가 좀 심한 것 같은데 회식 자리에서까지 전화 받게 하는 건 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마치 자유롭지 못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게. 집에 돌아가서 유준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유준이 정말 화를 냈어요. 회사 사람들이 우리 관계에 참견할 권리가 있어? 특히 그 민석이라는 남자는 뭔데?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그런 말하는 건 분명 다른 의도가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유준과 정말 크게 싸웠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했고, 유준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방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어요. 싸우다가 유준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울면서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나를 몰아세우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심했나 싶었어요. 유준이 정말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제가 유준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유준에게 미안해졌어요. 결국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미안해, 내가 예민했나 봐.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을게. 그러자 유준이 저를 안으면서 고마워. 우리만 서로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수연이나 민석 선배의 말을 점점 듣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이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괜찮다, 유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답하곤 했죠.
그러니까 그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1개월이 지나면서 모든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디를 가든 유준에게 보고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상세히 설명하는 것, 친구들과의 만남보다 유준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제가 점점 지쳐가는 걸 느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유준한테 좋은 아침 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출근하면 도착했다고 알려야 하고, 점심 메뉴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야 하고, 퇴근할 때도 미리 연락하고,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잠들기 전에도 유준에게 잘 자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했는데, 만약 평소보다 늦게 보내면 왜 늦어? 뭐 하고 있었어?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11시 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메시지를 보내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느 날 밤 회사 일로 좀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유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잘 자라는 메시지를 안 보냈어? 무슨 일 있어? 그때 시계를 보니 11시 20분이더라고요. 겨우 20분 늦었을 뿐인데 벌써 걱정한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매일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사람이 됐지? 언제부터 20분 늦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삶이 됐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또 이상했어요. 연인이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지? 주말에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유주는 주말이면 거의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어 했거든요.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때로는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저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유주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안 돼. 혼자 있어서 뭐 할 건데? 라고 반문하곤 했어요. 한 번은 정말 혼자 있고 싶어서 이번 토요일은 집에서 쉬고 싶어라고 했더니 유준이 계속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냥 혼자 있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하지만 유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결국 그 토요일에도 유준과 함께 보냈어요. 유준이 그럼 내 집에서 조용히 있자고 해서요. 하지만 그것도 진짜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 뭐 읽어? 라고 묻고 핸드폰을 보면 누구랑 연락해? 라고 묻고 잠깐 화장실에 가도 오래 있네라고 하고. 그 즈음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했어요. 밤에 누우면 자꾸 내일 하루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유준한테 뭘 보고해야 하는지, 혹시 빼먹은 건 없는지, 내일 만날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다가도 유준한테서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해야 했거든요. 만약 답장이 늦으면 왜 답장 안 해? 바쁜 거야? 라고 또 메시지가 오니까요. 그러다 보니 업무에 몰입하기가 어려웠어요. 민석 선배가 어느 날 지은 씨, 요즘 업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업무 능률이 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집중력이 좋다고 칭찬받던 제가 지금은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친구들과의 관계였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했지만 만날 때마다 유준 얘기만 하게 되니까 둘 다 피곤해 하더라고요. 수연이는 제가 변했다고 했고, 저는 수연이 유준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다른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약속을 잡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유준이 항상 제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유준과의 시간을 우선시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더 이상 저에게 약속을 제안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거울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울 속에 제가 예전의 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얼굴은 같은데 뭔가 생기가 없어 보이고 눈빛도 예전처럼 밝지 않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저는 어디로 간 걸까? 혼자서도 잘 웃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던 그 저는 어디로 간 걸까? 지금의 제가 더 성숙해진 건가 아니면 뭔가 잃어버린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기회가 생겼어요. 회사 후배가 언니, 이거 언니 남자친구 맞아요? 라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엔 제가 민석 선배와 점심을 먹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냥 회사 근처 식당에서 업무 관련 얘기를 하면서 먹었던 평범한 점심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진이? 물어보니 후배가 말하더라고요. 언니 남자친구가 우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그리고 이거 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 같은데 우연히 제가 봤거든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유준이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남자 동료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 도대체 누구에게 보낸 걸까요? 왜 보낸 걸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유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오늘 우리 회사 앞에 왔었어? 그랬더니 유준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아,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 그런데 너 왜 민석이랑 둘이서 밥 먹고 있었어? 라고 되묻더라고요. 업무 얘기하면서 먹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왜 사진을 찍었어? 제가 따졌더니 유준이 사진? 무슨 사진? 이라고 잡아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인했거든요. 후배가 보여준 그 사진을.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미 봤어. 그 사진 누구한테 보낸 거야? 그때 유준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평소에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우면서도 화난 표정이더라고요. 너를 지키려고 그런 거야. 그 남자가 너한테 어떤 마음인지 알아보려고. 그러면서 남자끼리는 안다고 그 민석이라는 놈이 너한테 관심 있는 게 뻔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그런 감시를 요청했나요?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감시받으면서 살 수 없다고 했고, 유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했어요.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다가 결국 유준이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연애인가? 사랑받는 것과 감시받는 것의 차이는 뭔가? 제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수연에게 전화했어요. 오랜만에 연락한 거였는데 수연이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사진 얘기, 감시 얘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수연이 듣더니 지은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스토킹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유준이는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도 변명하려고 하니까 수연이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은 상대방을 믿고 존중하는 거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유준과 연락을 안 했어요. 유준은 계속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유준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너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애원하는 유준을 보니까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수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사랑은 믿고 존중하는 거야.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처음에 달콤했던 순간들부터 점점 숨막혀가던 시간들까지.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받고 있었다면 이렇게 지칠 리가 없었을 거라는 걸. 진짜 사랑이었다면 제가 점점 작아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될 리가 없었을 거라는 걸.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데 저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하기는 어려웠어요. 1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사람이고 때로는 정말 다정했던 사람이니까요. 이 모든 걸 끝내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건가? 결국 그 순간이 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그날도 평소처럼 유준이 오늘 몇 시에 만날까?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카페에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라고 답장했죠. 유준은 별 의심 없이 응, 좋아라고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유준은 평소처럼 웃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야? 좋은 얘기지. 하면서 제 손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피했어요. 그때 유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죠. 유준아, 우리 그만하자. 정말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는데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입술이 떨리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유준이 잠깐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때부터 유준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난번 일 때문에? 그건 정말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다른 남자 생겼어?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는 없어. 그냥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 제가 담담하게 말했더니 유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건강하지 않다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유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너 정말 너무하잖아. 나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1년을 함께 보낸 게 뭐야?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랑한다는 게 상대방을 감시하고